원소의 주기성. 홀수작 수 없이 다 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파일이 답이 달려 있어서 뭐 답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도 같이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147번부터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어떤 순서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지금은 내용에서 빠졌는데 원래 처음에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단 말이야.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요렇게 했더니 안 맞는 게 생겨서 그걸 원자 번호로 수정을 한 거예요. 원자 번호라는 거는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순서로 나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가로줄, 세로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가로줄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돼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인데 얘는 이제 여기 1, 2, 3, 4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게 주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가로줄은 주기를 나타내는 거고, 세로줄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치? 애들 중에 가로 세로 또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 1, 2, 3 쭉 가서 17, 18까지 요걸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 주기, 족 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된다는 거고. 그치? 그래서 답 달려 있어도 추가적인 내용들 같이 볼 거니까. 자, 현대 주기율표에서 자, 원소들을 배열할 때 기준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원자 번호, 그치? 이게 양성자 수가 되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지금 보기 중에 중성자 수가 있는데, 그지? 이런 거 만약 여기 보기 중에 양성자 수가 있었다. 그럼 답이 좀 애매해질 뻔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해서 내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초의 처음에 주기율표는 요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게 생겨서 요거를 수정해서 이제 우리가 원자 번호로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원자 번호가 그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고, 가로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고, 세로줄 그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7개의 주기와 18개의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기는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8족까지 있어요.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주기가 아니라 어디? 같은 족이지, 족. 그지?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서술형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앞에 요 얘기를 써줘.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얘기가 되고, 비금속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요렇게 보면, 그치? 요렇게 갈라서 오른쪽에 이제 비금속들이 배치가 되고 가운데하고 왼쪽으로 요렇게 금속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조심해야지. 여기 누구? 수소. 얘는 비금속이지만 왼쪽에 있다는 거. 그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뭐 수소,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이런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 1족부터 18족까지 이걸 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쭉 가서 7주기까지 얘네들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족, 니은은 주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는 금속 아니지. 좀 전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얘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다. 이걸로 문제 많이 나온다고 이거.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요 니은 요게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족에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얘기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요 보기 D극 같은 경우에 여기 예를 들어 뭐 D가 있었다고 치자.
만약에 여기에서 리을, 자, A와 D는 똑같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요 얘기는 무슨 얘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족에 있으면 비슷한 성질 갖는 거 맞는데, 그지? 얘 수소는 예외지, 비금속이니까, 그지? 요 밑에부터 여기 있는 애들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수소는 요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얘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딱 하자마자 나오네. 가와 라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지. 얘하고 얘는 여기까지만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지? 이해됐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안 비슷해요? 아니, 수소만, 여기만 예외야. 어. 오케이? 어. 그래서, 어, 요 얘기는 틀렸지. 그지?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비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모두 비금속이다. 자, 다는 일단 비금속이 맞고, 나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금속, 비금속 따질 때, 우리가 요렇게 들어가니까, 그지? 요 같은 족에 있어도, 그지? 여기선 비금속인데 여기선 금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직접 따져봐야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탄소 들어가는 거니까 탄소는 비금속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지? 그래서 여기 붕소 있고 여기 알루미늄 있는데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붕소는 비금속이지만, 그지? 알루미늄은 금속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도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성질이 비슷해. 얘는 비금속이고 금속이니까 성질이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요런 데서 문제 잘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수소를 가지고 많이 물어볼 거야. 그지? 그래서 같은 족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한 건 맞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원자 번호는 라가 가장 크다. 이게 쭉 여기 1번부터 해서 2번,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쭉 가면, 그지?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는 거니까 원자 번호 라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도 맞고, 혹은 라에서 양성자 수가 가장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광택이 있다. 뭐 금속이네 그냥, 그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전기 잘 통하고 다 금속에 대한 얘기네. 그죠? 여기서 금속 찾으면 나트륨. 그지? 뭐가 금속인지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 일단은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외워줘야 되고 원자 번호 20번에서 약간 이렇게 먹튀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금속에 해당을 하는 거야. 좀 가운데 손가락이 좀 더 길어. 그치?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 주기별 리튬, 나트륨, 베릴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나머지는 20번까지는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보통 이렇게 뒤에 무슨 소, 무슨 소, 무슨 소 끝나면 대부분 다 비금속이야. 그래서 이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면 뭐 좀 쉽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20번까지는 그냥 다 외우고 누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해서 외우는 게 정답이야. 알지? 이런 데서 막 잔머리 쓰려고 하면 안 돼.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오면 그치? 원소 기호를 다 써주란 말이야.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치? 그래서 나트륨, 그러니까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외우는 게 좀 잘 안 되면 그치? 그냥 우리 시험 볼 때 가장 집중력 좋을 때가 언제야? 시험 보기 직전이잖아. 잠깐 외워서 시험지 받자마자 빈 공간에다 써놓으면 되지. 그지? 여하튼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좀 전에 자 금속이 되는 애는 요렇게 요 아이씨 요 요 뻑기 손가락 안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여기 그지? 그러니까 금속은 B, D, E가 되겠지. 그지?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와. 그거 지금 거기 놔두고. 야, 앉아. 녹화 중이니까 우리 이름은 얘기하지 말자. 하고 나중에 이거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필기한 거 알았지? 보고 같이 하면 돼. 책 꺼내놓고 같이 봐도 되고. 자, 어떻게 해서 봅시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특징들 고르는 건데 금속은 그치? 전기 잘 통해. 열도 잘 통해. 금속은. 그치? 그 금속에서 전기나 열이 잘 통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은 금속은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다 자유전자 때문이야.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놈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일 때는 전기 에너지 운반해 주는 거고 열 에너지일 때는 열 에너지 운반해 주는 거야.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면 열도 잘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실내에서 대체로 고체 상태로 있는 거지. 그지? 실온에서. 그지?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가 있지. 이게 예외적으로 수은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건 예외인 거고.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라서 그지? 이쪽에 비금속, 가운데하고 왼쪽으로 금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주로 왼쪽하고 가운데에 위치한다. 금속은 맞는 얘기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죠. 그지? 비금속은 열도 잘 전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도 잘 전달 아까 좀 전에 우리 자유전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열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 전기도 잘 통하지 않겠네. 그지? 비금속은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비금속은 실온의 대체로 액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 고체나 기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도 예외적으로 그지? 액체인 애가 있지. 그게 누구야? 브로민. 얘만 예외적으로. 특히 얘는 잘 알고 있어야 돼. 브로민이 예외적으로 액체라는 거. 이것도 잘 물어보니까. 그치? 그래서 맞는 답은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금속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 뭐 아무거나 쓰면 돼. 뭐 광택 나는 거 있고. 그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광택 얘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잘 전달한다는 얘기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를 써도 되고. 그지? 모양이 잘 변한다. 이런 얘기 써도 되고. 그지? 아니면 아까 여기 빠진 거지. 뭐 실온에서 상온에서 대체로 고체로 존재한다. 그지? 이런 것도 되고. 그지? 근데 조심할 건 여기다가 실온에서 모두 고체로 존재. 이러면 틀려. 이거는. 아까 예외가 있었으니까. 오케이? 해서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는 애들 중에서 그치? 어떻게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애들 얘네가 금속이야. 나머지 다 비금속이고 우리가 4주기에서 원자번호 20번 넘어가는 건 외우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상관없고 맞지? 그래서 그럼 가에 속하는 애들은 금속이니까 그지? 광택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나에 속하는 원소는 얘도 나도 금속이니까 전기가 잘 통할 거고 그지? 다에 속하는 원소는 다는 비금속이니까 열을 잘 전달하지 않겠지. 라에 속하는 원소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아니야. 틀렸어. 얘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8족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은 맞아. 비금속은 맞는데 얘네들 우리가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비금속이지만 좀 특이한 비금속이야.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온도 안 되고 결합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로린 그러면 얘는 F2로 존재하고 분자로 존재할 때, 물질로 존재할 때 염소는 Cl2, 브로민은 Br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원자 두 개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야. 이때 요 2가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결합을 안 해. 그냥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자체가 그냥 분자야 얘는. 원자 하나로 돼 있는 분자라서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원자 하나로 돼 있는 분자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 말이 뭐 다 틀렸다기보다는 요 말이 틀린 거야. 요 말이. 분자로 존재하는 건 맞아요. 됐어?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문제 나오면 뭐 해라. 이렇게 원소 기호를 써서 어떤 놈인지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지? 걔네들을 BFG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금속이다. 얘네 금속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비금속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자 가로 적절한 거 기준에 따라서 그지? 그러면 쉽게 해서 얘네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 거니까 그죠? 그러면 광택이 있느냐? 예, 아니요. 전기가 통하냐? 예, 아니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느냐? 예, 일단 금속은 분자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안 돼. 왜? 아까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만 답이 되겠지. 됐어? 이런 거 함정으로 문제 낼 수도 있겠네. 여기 A, E, C, D는 얘네는 그치?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분자로 존재하냐 이러면 맞아. 비금속이니까. 원자분자가 뭐예요? 원자 두 개로 돼 있는 분자. 그치? 아, 네. 이거 저기 뭐야? 화학 결합이 시험 범위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요 말을 안 쓸 수도 있어. 그치? 무슨 말이냐면 분자라고 하는 건 그치?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만드는 거야. 비금속 원자들끼리 그래서 뭐 두 개끼리 결합할 수 있고 더 결합할 수도 있고 그때 이렇게 비금속 원자 두 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원자 분자야. 세 개가 결합하면 뭐게? 3원자 분자. 네 개 결합하면 4원자 분자.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아까 여기 헬륨이나 네온은 결합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원자가 될 수가 없지. 원자 두 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여기에도 자 들어가는 게 여기 수소, 그지? 여기는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는 네온, 여기는 염소. 지금 여기에는 지금 A, B, C, D가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 A, B, C, D를 찾으란 얘기겠지. 자, 그때 한번 찾아봅시다. A와 B는 같은 족이래.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여기에 A하고 B가 있다는 얘기고 B하고 C는 같은 주기래. 그럼 여기 같은 주기 들어간 애들은 여기가 요렇게 같은 주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요 안에 B하고 C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B가 되니까. 그지? 여기가 B 자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나머지가 A 되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한 거. 요 안에 B하고 C가 있으니까 얘가 C가 되면 나머지 얘가 D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수소는 비금속이다. 맞죠? B는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광택이 있다. 맞죠?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그지 같은 족에 있지만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게 아니죠. 그지? 그래서 얘가 틀린 얘기지. C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계속 이원자 분자 얘기 계속 물어보네. 자, 얘는 비금속이지. 비금속은 웬만하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특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비금속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그치? 주기율표에서 보면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그다음에 우리가 할로젠 원소 배우니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얘네들이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수소 요렇게 있겠지 주기율표에서 얘네들이 요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야. 됐어? 얘네 보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맞고 염소는 D는 네온도 비금속은 비금속이야. 다른 비금속들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알칼리 할로젠. 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1족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그 1족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도 리튬, 나트륨, 칼륨 누구? 수소는 빼고 그지? 얘네들 굉장히 물러요. 칼로 자릴 정도로. 그 다음에 밀도가 작아. 특히 얘네들은 칼륨까지는 누구?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요. 물에 떠 그래서. 산소와 반응을 잘해. 산소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있지? 산소를 만나면 그 금속 특유의 광택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아니야.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다음에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되는 거. 이건 알고 있고 염기성 되는 거는 어떻게?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있어요. 얘가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이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염기성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여기 한번 보면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자 나트륨을 갖고 써보면 나트륨이 물하고 이렇게 만나서 수산화 나트륨 만들고 수소기체 만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 그치? 그때 자 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나트륨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그치?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뜯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수소기체로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나머지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뭐를 요 수산나트륨을 두 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다. 그치?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답이겠지. 산소가 아니라 수소기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주기율표 1분데 요 가에 해당하는 거 여기 수소 빼고 나머지 요게 뭐야? 이게 알칼리 금속이에요. 성질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알칼리 금속 전기 잘 통해요. 금속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해. 맞아요. 물에 넣어서 보관하면 큰일 나지. 왜냐면 물하고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물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여기다 같이 한번 써봅시다. 얘는 이렇게 산소를 만나도 안 되고 왜?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그게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얘기야. 물을 만나도 안 돼요. 이것도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니? 보관할 때 석유나 아니면 액체 파라핀 같은 거. 파라핀이 그 초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데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 그래야 산소도 안 만나고 물도 안 만나. 됐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고. 자, 리튬을 칼로 잘랐을 때 사라지고 블라블라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리튬으로 한번 예를 들면 리튬이 산소랑 만나서 여기서 산화 리튬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리튬 얘가 금속으로 있을 때는 광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산화 리튬 이건 다른 물질이 돼버린 거야. 그치? 이러면 광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검게 변해버려. 오케이? 그래서 자 블라블라 리튬과 산소가 반응해서 요 X는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 리튬이라는 물질이야. 그치? 맞는 거고, X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얘는 금속이 아니야. 이제 금속이 아니에요. 그치? 해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맞지? 화학 결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치? 그 이온 결합 물질은 원래 고칠 때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 근데 화학 결합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렇게 변해버리면 더 이상 금속이 아니다라는 것만. 그치? 리튬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되겠지. 산소 만나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 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여기 써 있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 그치? 그러면 왜 그러니? 얘는 뭐야? 반드시 여기에 이제 글을 쓸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알칼리 금속은 물이나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그치? 만난다. 그때 무슨 이것만 들어가면 안 돼. 그치?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돼. 그치? 그렇게 해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다. 이 반응한다는 말 자체가 변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얘네 물이나 산소의 접촉을 차단한다.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지? 자, 봐봐. 여기서는 자, 리튬 넣었더니 잘 반응했대. 나트륨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했대. 칼륨 넣었더니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대. 그지? 그 누가 봐도 반응을 어떻게, 요렇게 갈수록 반응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일로 갈수록, 요렇게 갈수록 뭐 한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수용액, 이게 다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그치? 다 염기성이 될 거예요. 이 염기성이 여기 위에 페놀프탈레인 얘기 나와 있지. 염기성이 뭐를 만나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만나면 다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기체, 수소기체 나오는 거고, 기억, 니은 둘 다 붉은색 들어가겠죠. 까닭도 쓰래. 까닭에 쓸 때는 있지?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야? 염기성 된다는 얘기 써야지. 블라블라. 염기성 얘기가 없네. 여기는. 그치? 그치? 염기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 되면 페노프탈레인 만났을 때 페노프탈레인 약자로 PP 쓰는데 붉은색이 된다. 만약에 염기성이란 말을 지금 여기서 안 썼기 때문에 뭐를, 얘네가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얘가 붉은색 됐으니까 얘네도 붉은색 됐을 거다.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요것도 하나 잠깐 봅시다. 우리 뒤에서 할로젠 원소 보긴 할 텐데, 그치? 뒤에 나오겠지? 뒤에서 그럼 주기율표로 나온 문제가 있나? 여기다 정리를 잠깐 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뭐 하려고 하면, 알칼리 금속은 요 아래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은 낮아져요. 할로젠 원소는 요 위로 갈수록, 그치?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으면 돼. 반대이면서 공통적인 거야. 금속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잘 변하는 거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잘 변하는 거야.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 봅시다. 다시 이번에는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또 자, 리튬을 칼로 잘라서 단면을 관찰하고, 그치? 칼로 잘라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광택이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리튬 조각을 넣었어. 그래서 변화를 관찰한대.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좀 염기성이 되면서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야. 근데 이걸 리튬 대신 나트륨 칼륨으로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 광택을 잃었다. 그치? 물 위에 떴대. 이게 뭐야? 밀도가 작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모두 붉은색이 됐대.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지. 또 하나 있어. 자, 칼로 잘랐대. 칼로 쓱 하니까 쓱 잘리더래. 무슨 말이야? 무르다라는 거지.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실험 안에 알칼리 금속이 가질 수 있는 성질들이 쫙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기억은 광택이지 금속이 산소와 그래서 예를 들면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나트륨 됐을 때 개수 따로 안 맞추고 이렇게. 그다음에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물 위에 떠 있다고 그랬잖아. 모두 물 위에 떴다고 했으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맞죠.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 붉은색 된다고 했을까? 페노프탈레인에서 그 염기성 되는 것도 맞지. 다 맞네. 됐어요? 다음에 여기서도 또 같은 실험이에요. 나트륨 넣고 실험했네. 자, 단면이 은백색에서 회색으로 변했다. 광택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수용액은 여기 페놀프탈린 집어넣었으니까 무슨 색?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치? 그래서 나트륨은 매우 단단하다. 아까 여기 칼로 잘랐다는 게 뭐야? 그게 무른 성질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회색을 띠는 물질은 이제 얘가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버리면, 그치?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그랬어? 금속 아니라고 했잖아. 금속 아니니까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금속일 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자, 니은에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가 수소가 들어가는 거지. 디귿엔 붉은색으로 들어간다. 맞죠? 붉은색이. 그래서 물이나 산소를 만나면 안 되니까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맞죠? 자, 나트륨 대신 리튬으로 하면 아니야. 왜 안 변해? 변하지. 그지? 근데 나트륨보다는 천천히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리튬 했을 때 얘도 빨리 변해. 빨리 변하지만, 그지? 누구보다 나트륨보다는 천천히. 나트륨 대신에 칼륨으로 실험하면 수용액의 색깔은 똑같지. 대신 뭐만 달라지는 거야? 더 빨리 변한다는 거지. 나트륨보다는 빨리 혹은 뭐 격렬하게. 그치? 그래서 수용액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자,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또 똑같은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왜? 잘 물어보니까. 그치?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블라블라 해서
자, 물의 밀도 여기 물 위에 떠 있대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거, 그지? 알 수 있는 거고. 자, 칼륨을 이용해서, 그지? 칼륨을 이용해서 실험할 때 색깔 변화는 같아요. 둘 다 붉은색이 되는 거지. 이유는 둘 다 같은 알칼리 금속, 같은 족에 있으니까 이거 알아둡시다. 같은 족에 있으면 뭐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붉은색이 될 거다 얘도. 이런 얘기들을 써주면 돼요. 여기 지금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원자과 전자수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했을 거 아니야 원자과 전자수 얘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써주는 게 좋아. 왜 같은 비슷한 성질 갖는지 얘기해 줘야 되니까. 됐어요? 조금 더 자세히 쓰면 같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한 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7번. 이번에도 알칼리 금속 성질 알아보기 위해서 자, 물이 든 시험관의 M 조각 이게 보통 우리가 금속에 나타낼 때 M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임의의 원소 기호야. 기체를 모아 성냥불을 데워본다. 자, 여기 수소기체 발생하니까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 퍽 하고 터지겠지. 그죠? 그래서 실험 결과 및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과정 기억과 니은으로 적절한 건 뭐냐? 자, 일단은 수소기체 발생해서 성냥불 되어 보니까, 그지? 그 왜 수소기체 발생했는지 알아보려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기억에서는 뭐 하면 되겠니? 뭐 해보겠어? 물이 든 시험관에 조각을 넣어주노, 그지? 여기에서 실험 결과 및 해석.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그럼 이거는 아까 뭐였어? 자른 단면을 보는 거잖아. 그지? 자른 단면을 관찰한다. 요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수소를 과정 다해서 여기서 수소 발생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고 여기에다 퍽 터진다 쓰면 헷갈리겠구나. 여기다 써야지. 염기성을 나타내는지는 어떻게 돼? 지금 요 위에 실험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 니은에 들어가는 게 요 얘기가 들어가야지. 염기성 확인하는 실험이. 그러려면 뭐 페노프탈레인 넣어서 색깔 변하는 거 관찰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페노프탈레인 넣는다. 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네. 됐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제 할로젠 원소예요. 17족에 있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보통 이온이나 아니면 분자로 존재해요. 이온으로 있을 때는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 브로미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이렇게 가는 거고 분자로 있을 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분자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때 얘네 지금 분자들이 어때? 원자 두 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이온으로 있을 때는 투명하고요. 물에 잘 녹아. 근데 얘네가 이렇게 분자로 있을 때는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잘 안 녹아. 이때 플로리는 담황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적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색깔을 띠어. 또 아까 얘기했지만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야.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그지? 얘네는 상온에서 기체고 얘는 고체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면 일단 얘네는 어디에 17족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그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지. 그리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할로제네와 설명. 좀 전에 얘기했지. 특유의 색깔을 띄어요. 이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주기율표에서 17족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실온에서 모두 고체는 아니야. 그치? 우리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인 놈도 있고 액체나 기체인 놈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란만 틀렸고 반응성이 커서 알칼리 금속도 잘 변하는 놈이고 할로젠 원소도 잘 변하는 놈이에요. 그치? 그래서 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가 만나면 얘네 폭발적으로 반응해. 대표적으로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얘네가 막 불꽃 튀기고 막 난리가 치고 나중에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수소화합물의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산성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것도 간단히 얘기를 하면 5번도 자, 수소하고 염소가 이렇게 만나면 염화수소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 얘가 나중에 어디에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얘 나중에 염산돼요. 산성. 물에 집어넣으면.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끝났어. 여기까지 하면 오씨 뒤에 또 있네. 오씨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더만. 빨리 해서 끝내자. 자 해서 뭐 세 개씩 묶은 자 여기 간은 아까 얘기했던 거 얘는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거고 여기 다에 있는 애들은 뭐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할로젠 원소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뭐야 그냥 뭐 비금속이야 그냥 그랬을 때 간은 물은 금속 알칼리 금속은 물은 금속이에요 맞는 얘기고 나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지 족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죠 얘네 같은 이주기에 있으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같겠네 성질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다는 할로젠이다. 맞고. 해서 기억과 디귿.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소 기억 꼭 써주고. 그치? 자, 그랬을 때 A와 C는 모두 아니지.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A와 B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 얘기. 요 얘기가 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네. 요 얘기. 그죠? 해서 B가 플로리니까 수소하고 플로린이 이렇게 반응하면 EHF라는 놈이 만들어지고 수용액 얘를 요 자체는 산성이 아니야. 얘를 물에 넣으면 얘가 산성이 되는 거야. 맞는 얘기고. C와 D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니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는 겁나게 반응을 잘한다니까. 그치? 격렬하게 반응해요. 틀렸지. 니은만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2주기에 속하는 원소 A, B인데 1족 또는 17족이래. 그런데 고체래. 기체래. 그럼 이건 1족에 해당하는 리튬 얘기하는 거고 17족에 해당하는 플로린 얘기하는 거지. 물과 반응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지? 그죠? 수소화합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거. 아까 수소하고 플로린 만나면 HF 만난다 그랬잖아. 얘 수용액 물에 녹이면 산성돼요. 그럼 X는 수소이다. B는 실온에서 플로린은 요렇게 플로린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치? 이원자 분자로. 산성은 기억으로 적절하자. 그지? 다 맞는 얘기고. 이번에는 원소 ABC의 원소 카드와 주기율표에서 뭐 블라블라 했어요. 자, 연한 노란색 기체고, 그치?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대부분의 원소와 반응을 한다. 이게 뭐 누구 얘기야?
연한 노란색. 그치? 연한 노란색 누구야? 플로린? 우리가 플로린 색깔이 뭐라 그랬어? 담황색이라 그랬지? 이게 연한 노란색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무색의 기체래. 그럼 얘는 누가 봐도 금속이잖아. 그럼 나머지 기체는 얘밖에 없네. 그지? 게다가 뭐래? 그지? 반응성이 거의 없대. 이게 누구야? 18주기의 특징이죠. 비활성 기체의 특징. 그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이거 3주기에 있으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얘기하는 거네. 그죠? C는 이건 나머지. 그죠? 은백색이고 전기 잘 통하고. 그죠? 그럼 얘는 나트륨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들에 해당하는 거는 지? 자, 기억에는 A, 니은에는 C, 아니, 기억에 여기가 기억이구나. 여기 C, A,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어요?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여기는 자, 주기, 족. 자, 얘네 둘이 1족이니까 얘네 둘이 알칼리 금속이네. 그죠? 얘네 둘이 17족이니까 얘네 할로젠 원소네. 그죠? 그 중에서도 2주기에 있으니까 리튬이라는 거고 3주기에 있으니까 나트륨이라는 거고 2주기에 있으니까 플로린 3주기에 있으니까 염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럼 A는 물과 반응해서 A 리튬 얘기하는 거죠. 그치? 알칼리 금속이니까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오는 거 맞지? B와 C가 B하고 C 얘는 플로린이고 C는 나트륨이고 할로젠 원소랑 알칼리 금속이네. 얘네 만나면 화합물 형성하는 게 맞아요. 화합물이라는 게 뭐야?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나트륨하고 플로린 만나면 NaF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이 원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이 만나는 거. 이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D는 할로젠 원소죠.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 Cl2로 존재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 3주기에 해당하는 자, ABCD는 알칼리 또는 할로젠 원소래. 원자과 전자수가 7개래. 그럼 할로젠 원소네. 17족이란 얘기니까. 얘는 한 개래. 그럼 1족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알칼리 금속이네. 그죠? 그 다음에 고체래. 그럼 금속이 있고 아냐?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겠지. 기체래. 그럼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할로젠 되겠지. 그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1 될 거고 할로젠 원소는 17족이니까 7 되겠지. 어려운 건 아니고. A는 전기가 알칼리 금속이니까 잘 통하죠, 전기가. B는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이지. C, 할로젠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게 맞아요. B와 C는 B하고 C 둘 다 할로젠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지. X는 7 아니죠. 1이라고 그랬지. Y는 1이 아니라 7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기억은 얘 할로젠이니까 기체일 거고 할로젠 중에도 고체인 애들이 있긴 있어. 그치? 하지만 여기서 기체라고 했으니까 빼박으로 할로젠이지. 니은은 알칼리 금속은 빼박으로 고체지 뭐. 그죠? 그래서 3번과 4번만 맞는 답이 되네. 됐나요? 여기까지.